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후 대체 수단으로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오늘 발효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5%가 아닌 10%가 적용되는데요.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글로벌 관세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자정, 우리 시간으론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미 관세 국경보호청은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10%가 적용됐습니다. 포고령 등 추가 행정 절차를 거쳐 1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 법은 심각한 무역 적자가 있을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122조는 국가별 차등이 불가능한 보편적 관세 조항으로 전 세계 대상 관세 부과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150일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상황.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유럽의회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승인을 또다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Unclear if there will be additional measures or how the United States will really guarantee that the deal of Thornbury will be respected.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도 미국이 무역 합의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관세 체계 변경으로 협정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며 두 국가 간 협정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를 향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어그러졌다고 꼼수를 부리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교역국들이 술렁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걸 마주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 한다면 징벌적 관세를 매길 테니 합의대로 대미 투자 등을 이행하란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을 향한 노골적 비판도 내놨습니다. 다음엔 중국을 위해 판결을 할 거라고 비꼬며 이번 판결이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 분열을 초래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새로운 글로벌 관세의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15% 글로벌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인 최장 150일까지만 가능한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noch in der Amtszeit von Donald Trump möglich sein wird, die reziproken Zölle, die jetzt nicht mehr gelten, durch herkömmliche Zölle zu ersetzen. Dafür fehlt mir ein wenig der Glaube, weil man müsste wirklich jedes einzelne Land und jeden einzelnen Sektor in den einzelnen Ländern anschauen, müsste da Ermittlungen betreiben. 관세 혼란 속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인데 관세 정책 지지율이 30%대 그쳤지만 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한 언급도 할 걸로 보입니다. An announcement that the troops are going into Iran while he's speaking, something like that. That obviously would make the news, but I think other than that, I think it's going to be gas. 특유의 돌발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킬 거란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연설 불참이나 퇴장 등 보이콧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유럽연합 EU는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역 합의 비준 절차도 사실상 멈춰섰는데요. 유럽 일각에서는 강력한 보복 조치 주장도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EU는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로 합의 효과는 사실상 상쇄됐고 관세 인하를 전제로 한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무역 합의 승인 절차에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 대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완전한 명확성을 요구했습니다. 합의는 합의라며 약속한 15% 관세 상한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독일은 강대강 맞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Und wenn die Amerikaner glauben, dass sie mit hohen Zöllen entgegen der Vereinbarung, die wir im August des letzten Jahres getroffen haben, jetzt noch einmal einen oben drauflegen können und uns noch mal unter Druck setzen können, dann werden auch wir aus Deutschland und Europa heraus mit hohen Zöllen antworten. 프랑스에서는 무역의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조치 카드도 거론됩니다. 이는 제3국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에 대응해서 서비스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로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강력한 보복 수단입니다. Et je pense qu'il faut plutôt être dans une logique d'apaisement à l'international et de continuité dans la modernisation de notre économie. 한편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와 연계해 추진하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워싱턴 방문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안보 파트너십을 고려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이른바 비플랜의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기존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관세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Supreme Court's decision today made a president's ability to both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rather than less.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5%를 더 올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미국의 크고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조항입니다. 한계도 분명한데 150일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시 관세로 시간을 버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무역법을 총동원해 새 관세 체계를 세워나갈 걸로 보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수단으로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법적 근거로 쓰였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 조항을 기반한 관련 조사에 들어가겠다 밝혔는데 중국과 브라질이 첫 대상 국가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도 특정 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줘 대안으로 꼽힙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 역시 뚜렷합니다. 새 글로벌 관세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고율 관세를 떠나온 브라질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걸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자동차 등 품목에서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대중 상호관세 일부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종합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무역과 대만 문제가 힘겨루기의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10%와 펜타닐 관세 10%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추가 20% 관세 근거가 사라지면서 협상 지형도 바뀌었는데 중국 상무부는 대법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할 경우 중국 역시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력을 제약하고 중국의 상대적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美国要通过对等关税的方式来对自己的贸易伙伴来施加更多的压力，
现在呢，显然这一招已经不好使了。 히토류 통제 국면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대두 수입 문제도 협상 변수로 거론됩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에너지 수출 확대 압박은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대신 기술 제재 완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됩니다. 이달 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무기 판매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이후 미국의 추가 무기 판매가 불확실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대만 독립 비지지 입장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这个默契当然目前我们不能说得太远，核心利益我们不可能交换，但是如果特朗普愿意在这方面跟我们有所分享的话，我们当然不拒绝。 다만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대중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국 추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강공보다는 전략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나라들은 높은, 더 나쁜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국가를 겨냥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이번 관세 판결로 인플레이션이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상호관세가 미국 물가에 줬던 상승 압박이 해소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강행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지를 두고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플레이션 동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표인 만큼 리스크가 남아있으면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 보복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된다고 경고한 건데요.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 승인을 다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관세 위법 판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중국 등을 위한 판결을 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얘긴데 해당 정책은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이 합법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상호 관세 대신에 글로벌 관세를 꺼내들었는데 이 관세는 언제부터 발효되는 겁니까?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으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죠. 현지 시간으로 24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는데 이 법은 심각한 무역 적자가 있을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데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메시지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4주년을 앞두고도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만 4년을 하루 앞두고 양측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공격해 사상자 5명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한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 인근 주택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발발 만 4년을 앞두고 핵전력 개발이 러시아의 절대적 우선순위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임을 재확인하며 서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번째 3자 협상이 될 예정인데 이날 추가 포로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이지은입니다.